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1월 23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토요일인데 그냥 가면 안 되겠죠. 오늘의 쩐시왕 헬로 에브리원으로 시작을 하는 찐시왕 2기 쩐시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 죄송합니다. 잘 지내셨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잘 지낸다는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아유 뭐 잘 지내셨 하면은 이게 손이 이렇게 싸대기로 날아올 수 있는 이런 시장입니다. 서로 되게 민감하고 되게 엉그러져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챔피언이신 것 같고 요즘 보니까 두 달 사이인 것 같아요. 10월, 11월 이 사이에 생각보다 계좌는 점점 엉망으로 돼가면서 괴로워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 저도 뭐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상황들이고, 근데 이제 만약에 계좌를 좀 다변화시켜서 좀 여러 가지 시장에서 이제 물론 주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장이 중심이 되고 저희가 그걸 바라보면서 하는 건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거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좀 다변화시키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벌써 이민을 멀리 가셨던 분들은 조금 그나마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래도 아무리 미국장 가서 아니 한국장 안 봐, 미국장을 볼 거야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국장이 저렇게 쳐져 있거나 그렇게 되면 아유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가서도 그런 거죠. 이렇게 많이 좀 정체되어 있으면 이제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면 언젠가 다시 정리했을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많은 고민도 하게 되다 보니까 뭐 가서도 마음이 편하진 않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수익이 나긴 나는데 그러면 어디 보자, 수익이 좀 난다고 하더라도 뭐 250만 원 빼고 이제 세금 얼마나 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계산해야 될 거고, 물론 뭐 아니 돈 벌면 세금 뭐 내주면 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마음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으실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마음감이 교차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는 특히 그래요. 이제 국장에 계속 계셔서 그래도 여기서 뭐 한번 이렇게 빠진 거 한번 반등하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아직까지 좀 계좌 돌아가면서 대표적인 게 그거죠. 순환매도 돌아가면서 좀 올라갈 것들 무지막지하게 패버리는 이런 시장을 보시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시고 힘드시고 요즘 뭐 상담하거나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만 들리게 되면 저도 깜짝 놀랍니다. 그게 그래도 좀 주식 친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괴로워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아마 많이 힘들고 괴로워하시는 분들,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다시 기회는 오겠고요. 왔었을 때 얼마큼 잘 또 압축을 해서 잘 버텨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의 계좌 복구 전문가라서 마이너스 80%, 그럼 마이너스 80%가 뭔지 아세요? 지금처럼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바이오로 열심히 벌었다가 또 얘기했다가 마이너스 80%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80%에서 정리했어요, 계좌를. 그것도 이제 또 사람이 욕심이 끼다 보니까 뭐까지 했냐면은 신용까지 빡 들어가서 했던 거 마이너스 80%에서 그래도 한 1년 걸렸을 것 같아요. 1년 6개월 걸려서 그래도 다 복구해내고, 그 다음에 한 줄기 눈물이 두루룩 흐르는 그 저를 바라보면서 참 고생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때는 이제 마이너스 80%에서 정리를 해다가 그 다음에 얼마 남지 않은 요만큼 자금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나오는 이런 기술들, 이거는 언제 눈물 없이 못 듣는 이 기술들, 이런 것들은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은 드려보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시장에서 강하고 단단한 것들 그 찾아가서 그거를 종목을 한 개나 두 개밖에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즉 종목을 딱 압축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 이 추세 그대로 가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해서 계속 붙잡고 늘어지고 거기서 계속 압박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압박하고 나는 너에 대해서 압박한다 그러면서 밀린다 그러면 거기서 또 다시 대응했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정리하고 하면서 쭉 가는 추세들. 그래서 아마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에 제가 매매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종목들이 이게 대세다. 근데 그때 아마 별
이상한 테마도 있었지만 그것도 강한 테마다 그러면 그냥 붙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 하게 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마이너스 80%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50%까지는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어렵지. 이제 마이너스 50%대까지부터 마이너스 100%대까지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그래도 딱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멘탈만 안 무너지면 됩니다. 멘탈 가지고 그다음부터 쭉 끌어냈었을 때의 자신감, 그리고 특히 계속 압축하고, 그리고 또 이거를 충분히 배팅할 때도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인한 마인드,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은 복구됩니다. 예, 복구되시는데 지금 이런 장에서 국장에서 거의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참 이거를 부여잡는 게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처지지 마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종목들 갖고 계신 것들 날이 가면 갈수록 내 종목들 쫙쫙 빠져버리는데 볼 때마다 하루에도 계좌가 10% 20% 빠져버리는 것 가지고 많이 힘드시죠? 예,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안 되는 거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또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다시 잘 되실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화이팅을 기원하면서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일단 시장 흐름들 또 항상 보면은 이게 맞네요. 예,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흐름들 잠깐 보고 또 뭐가 변화가 된 게 없나, 그리고 또 다음 주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이런 것들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시장 보면서 일단은 중요한 저항대가 한번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여기가 제일 중요했어요. 이때는 그런가 보다 싶고 빠지면은 저 밑에까지 빠지나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빠져요. 하이드도 너무 사람이 아무리 정이 없어도 그렇다고 거기서 더 밀어버리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시장은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방어를 했고, 근데 여기서 돌아갔다가 빠질 수도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저항대를 아주 밋밋하게 하면서도 올려놓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바뀌자마자 어떤 변화가 나왔습니까? 외국기관 매수로 바뀌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팔기만 하려고 할 것 같았던 외국인들이 돌아오네요. 근데 그렇다고 또 모릅니다. 월요일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 이런 중요한 지지권,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지권이 어디냐면은 2480, 여기가 248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2480도 외국인들이 수급 확 바뀌어버리고 뭔가 분위기 안 좋아서 와르르 무너지기 전까지는 거래 다시 터지겠죠, 그러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의외로 거래가 생각보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거래 붙고 뭐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 시장에 돈은 없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조건, 돈 없는 시장입니다. 나중에 돌려놔서 이렇게 돌아와 봐야 그때부터 돈 들어올 가능성은 조금 있지. 그러면 잠깐만 국장도 바뀌네 라고 해서 저기 혹시 이민 가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나 주식 안 해 라고 해서 이때부터 정리 다 하셨던 분들이 좀 다시 해봐 라고 하셔서 다시 올라왔을 때 요 무렵쯤에는 돈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 전까지는 일단은 계속 돈 없는 시장에 대한 어떤 좀 이상한 변화들 많이 나올 겁니다. 하나 좀 올라갔던 것들 다시 푹푹 빠지고, 그랬다가 또 조금 갔다고 했던 것들 다시 다 빼버리고 이런 현상들 나오면서 그래도 안정을 잡는 게 2480 안 깨고,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쭉 들어와서 한 2550만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 안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두 가지죠.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 그럴 만한 게 뭐가 있어 라고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변화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게 되면 별거 없습니다. 반도체죠. 일단은 반도체 이쪽들 변화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고, 두 번째 2차전지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위부터 쭉 있는 게 바이오. 세 가지가 다예요. 이 세 가지가 다인데 이쪽에서 변화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가지고 보시면서, 특히 반도체는 일단 가장 그래도 한국 시장의 그나마 시총 한 15% 20% 차지하는 삼전, 이게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자사주 매입 가지고 일단 밑으로는 만약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은 밀리긴 하겠죠. 근데 그때처럼 외국인들이 계속 판다라고 했었을 때 밑에 받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벽돌이라고 해야 할까요? 받침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안 밀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하방 경직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거는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는 안 밀릴 것 같고, 그러면 단단하게 해놓고 위쪽으로 좀 가지야라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기간에 딱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이 사이클이 어떤 사이클인가?
만약에 사이클이 하향 사이클이다. 그러면 주가는 안 빠지고 외국인들 매도 막 나오고 그거 받치는 정도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 쪽으로 봤었을 때 상승하는 사이클 아니게 되면 그냥 기대를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사이클이 어디입니까? 이제 보게 되면 사이클이 좀 슈퍼 사이클이라고 했던 기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약한 사이클에서 약간 좀 꺾이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뭐 사이클은 그냥 네 그런 쪽에서 삼성전자 가지고는 기대할 게 별로 없고 그런 쪽에서 일단 계속 위쪽으로 시도하는데 그 중에서 혹시나 엔비디아 콜 테스트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이제 예, 하도 많이 설레발을 뭐 한 20번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그게 통과된다 그러면 한번 툭 하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한번 팔 기회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삼성은 다른 거 없어요. 사이클이 좋았을 때 자사주 매입했을 때만 주가가 50%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자사주 매입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계속 팔 거고 거기다 싹 맞물려 있는 쪽일 거고 어느 날 외국인들이 덜 판다. 근데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쭉 들어왔다. 그럼 그날은 올라가는 날이에요. 그렇게 보시면서 상대적인 관점적으로 시속 게임을 하는 정도까지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냥 버텨준다라는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는 지금 한 번 또 충격 받고 그다음에 또 살살살살 또 올라와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고 또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 BM 참 네 저기까지 가도 되나 싶었는데 또 다시 살살살 올라옵니다. 근데 2차전지는 제가 보는 입장으로는 이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할지 아직 모르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2차전지 그리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뭐 자 이렇게 가겠다 딱 얘기한 게 없어요. 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게 좀 큽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저희가 아는 거는 IRA 그리고 또 뭐 AMPC 이거 다 그냥 다 없애버릴 거야. 제낄게 이런 쪽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 상원까지 거의 다 장악한 상황 쪽에서 다 지역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구에서 뭔가 열심히 또 기업들이 하려고 하는데 다 상원한테 쫓아가서 저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산업 막 크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거 막 폐지하고 그러면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과격하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것도 다 저희 생각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지금 시장에서는 LNG 가지고 난리예요. 근데 이거 그냥 거의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다 안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돼 LNG 뭐 원유 이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확실히 커진 게 사실이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거 자체가 불확실성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불확실한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느리고 이쪽은 또 그래 이쪽으로 이제 폭발해라고 가는데 거기다가 또 그나마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그나마 다행인 게 조선이 돌기 시작합니다. 조선이 사이클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실적이 막 나오는 단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과 연결된 조선 기자재 쪽과 연관된 LNG 쪽이 같이 붙으면서 지금 폭발하는 그런 단계겠죠. 그런 쪽에서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보게 되면은 요건 불확실, 요거는 그나마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차전지도 아마 충격받으면 또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반대로 보게 되면 이차전지도 LG에너지 솔루션을 볼게요. LG에솔이나 나머지 3사들 같은 경우도 배터리 3사도 지금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말고 만약에 그러면 이쪽에서 뭐 어떤 다음 산업이 커진다라고 했었을 때 트럼프 밑에 옆에는 바로 이제 머스크가 있습니다. 머스크의 역할론을 봤었을 때 내가 사업을 하는데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전기차가 커지면서 자율주행과 함께 붙여질 그리고 또 AI와 로봇과 붙여질 이 모든 상황을 봤었을 때 여기 들어가는 하드웨어 관련된 쪽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전기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전기를 담는 장치 뭐 지금 이 2차전지부터 ESS까지 이건 다 누가 담당을 해줘야 되냐면 일단 뭐 지금 중국에서는 열심히 우리 잘할 수 있는데 저 미국 가고 싶은데 오마이갓 거기 오마이갓이 아니겠죠? 예 가고 싶은데 이것만 풀어주면 갈 수 있는데 근데 그게 풀리겠습니까? 일단은 못 풀린다고 봐야겠죠. 머스크 입장 쪽에서는 싸고 좋은 중국 쪽이 있는데 일단 못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또 트럼프 방침도 그렇고 이게 미국이 가야 될 길이 이걸 열어주는 순간 우리는 그쪽은 또 훨씬 더 그쪽 산업에 대해서 키울 기회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거는 쉽게 풀리진 않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2차전지 해줄 수 있는 3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로봇에도 배터리 들어가죠. 이거 지금 아마 인구수보다 더 많아질 걸로 예측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머스크가 한 얘기예요. 예, 인구수보다 더 많아지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질 것 같고, 그러면 사람이 전 세계 인구가 한 60억 명? 60명? 60억 명? 예, 되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그럼 100억 개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돌아다닌다. 100억 개에 장착되는 그 배터리는 다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물론 중국 쪽에서는 자기네 것들은 자기네가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미국 중심으로 그렇게 또 하나의 기술이 표준이 만들어진다. 그거 다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전기차만큼이나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커지는 거의 큐 확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많아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이게 또 지원과 관련된 쪽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거는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 찍는다 그러면 또 한번 우르르, 아니면은 또 이제 그런 민감한 가격 흐름이 있어요. 혹시나 이제 머스크가, 아니면 또 효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국 때리기를 막 하는데 중국이 완전히 움츠러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딜을 할 거 아닙니까? 중국도 니네 이건 일단 안 돼. 니네는 너무 지금까지 많이 컸어. 라고 하는데 거기서 약간 딜을 열어주느라고 혹시나 2차 전지 쪽이, 어차피 2차 전지는 지금 이쪽 공급 과잉이고 훨씬 싸졌다. 라고 하게 되면 만일의 케이스에 이거를 살짝이라도 열어주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 고 밸류를 받고 있는 2차 전지 쪽은 또 한번 와르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입장 쪽에서도 자꾸 BYD나 CATL 입장이나 이쪽들은 넝다스다이, 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꾸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그만큼의 딜이 좀 있겠죠. 그게 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얘기 그겁니다. 우리 싸고 좋고 낮은 배터리 가격을 공급할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공급을 해서 니네 공장을 짓게 되면은 우리 대규모로 사람들을 고용할 텐데 그거 너한테도 도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지금 뭔가 뭘 던지려고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흔들리는 싼 배터리? 그리고 또 혹시 우리 고용을 해? 그래서 우리한테 세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약간 고민이 나오는 흔적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썩 좋은 건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이거 대거리 열어줄 가능성은 없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런 사건들,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사건들이 자꾸 이제 시장에서 좀 뭔가가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는 출렁출렁 할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올라와서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은 좀 정리했다가 다시 출렁할 때 다시 사고, 이런 어떤 트레이딩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지금 시점으로 봤었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아직까지 알테오즈나 이런 변화가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하지만 노이즈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바이오주를 볼 때 그냥 이제 주가도 보게 되면 그렇죠. 지금 뭐 빠지는 거 보면은 이제 고점에서 빠지는 거 무서운데,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알테오전을 필두로 봤을 때 알테오전이 빠지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도 다 영향을 받는 거죠. 두 가지가, 첫 번째 RCPS인가요? 이거 상환 우선주. 이거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정도로 자금을 끌어와서 아마 이제 SC제형과 관련된 쪽에서 공장 만들고 하는 이런 시설 자금이나 뭘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이 갔는데, 2천억을 자금 조달하는데 주가는 여기서 무슨 뭐 5, 6조가 빠집니까? 이건 뭐 거의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특허 관련된 얘기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다는 얘기 같고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특허권, 그러니까 내 그 SC 제형으로 나가는 특허권만 본다고 하더라도 모든 포유류에 대해서 다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측면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머크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그러면 잠깐만, 할로자임하고 지금 붙기 위해서는 지금 머크가, 그러니까 니네 하지 마, 그냥 내가 직접 할게. 그래서 견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견제가 들어가냐면, 지금 이제 2028년부터 얼마 안 남았어요. 특허권이 2028년이 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2년, 그러니까 28년도 가기 위해서는, 이게 다 되기 위해서는 2026년부터는 상호가 완전히 들어가기 시작해서 돼야 되는데, 그쪽에 대해서 할로자임을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놔야 그 다음에 단단하게 나를 지키겠다는 쪽으로 나오는데, 시장의 반응은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해봐야 로열티에 최대한 아주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 10% 정도라고는, 그러니까 극단의 얘기를 들게 되면 그 정도까지로 보는데, 그러면은 연간 수익이 한 1조 들어올 게 9천억 들어오는 걸로 줄어든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면 그걸 반영했을 때 이게 비싼 가격이었느냐? 그건 아닐 수가 있었지만, 시장 자체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 첫 번째 바이오주가 밀린, 이제 바이오는 뭐 예전부터
얘기는 드렸지만 저는 바이오로 사람의 인생이 바뀔 뻔한 사람이고 그래서 참 바이오에 대해서 이게 뭔가 매사기라고 그러네. 이거는 좀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만약에 그때 제가 바이오로 큰 성공을 거둬서 그랬었으면 아마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큰 돈을 벌고 부동산을 살까 아니면 이거를 상장사를 하나 인수해서 그냥 뭘 해볼까 별 생각을 다 했었거든요. 네. 나가리 그냥 쫙 한 이 꿈 깨지는데 얼마 안 걸렸습니다. 한 저 그거 커진 주가에서 한 8개월 만에 그냥 쫙 빠지던데 와 그걸 다 몸으로 받고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제가 그때 느꼈던 것도 그렇고 가장 큰 첫 번째는 이게 추세가 이탈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 이탈하게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은 그러니까 빨리 이탈되는 요 과정에서는 시장에 이제 컨센서스나 아니면 좀 공통적인 생각이 좀 무너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요 펀더멘탈 관련된 건 제가 보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첫째 돈 없는 시장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판에 눈치 보기 해서 눈치 게임이죠. 1, 2, 뭐 벌떡 이런 것처럼 술 게임 것처럼 눈치 보기 하다가 눈치 보기에서 좀 실패가 된 그래서 그쪽을 한쪽으로 쏠려가는 현상인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많이 빠졌으니까 V자로 이렇게 쫙 올라와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충격받고 나가게 되면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나오는 다 소화하고 그리고 또 이 특허라는 것 자체에 대한 노이즈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식으로 시장은 바라볼 겁니다. 이거 자체가 불확실성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이렇게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이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미리 빠졌던 솔직히 뭐 리가캠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솔직히 지금 알테오젠보다 그러니까 지금 개별적인 걸로 좀 움직이는데 리가캠 같은 경우는 먼저 빠져서 지금 여기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가도 이 안쪽에서 버티려고 하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빠지는 거에 따라서 조금 바뀔 거긴 하겠지만 바로 직전 저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자리 정도까지는 추가로 열려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빠지다 보니까 알테오젠 눈치를 보는데 또 돌리려고 막 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개별적인 차이에 따라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일단은 추세가 그렇게 강력할 정도로 이탈한다라는 거는 일단 시간이 좀 걸린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끝나고 어차피 시장 안정받고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뭐 1월이나 2월 때까지는 다시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요 라인들 리가캠도 마찬가지고 알테오젠이 보여줬던 그 라인들은 분명히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얼만큼 어떻게 돌아올지가 모르는 것 같고 거기다 시장이 또 이렇게 저질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서 또 만약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무리했다가 아니면 또 신용까지 썼다가 이거 반대매까지 당하고 저까지 그것까지 다 그냥 초토화시킨 상황 쪽에서 올라오는 게 일반적인 바이오의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좋아하는 자리 이런 중요한 자리가 이탈한다 그러면 저는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비중 많이 줄여놓은 상태고 하지만 자존감이 있어서 요건 안 되겠어. 요거는 끝까지 봐야 되겠어. 그런 거는 남겨놔있습니다. 그거 보고 바닥 다 착지하고 어느 정도 좀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서서히 늘어갈 텐데 지금은 드리고 싶은 제가 조언은 비중 올인 뭐 꽉 아니면 이걸로 내가 승부 보겠어라고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좀 관리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좀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그 사이에 또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이것만 내가 계속 보고 있게 되면 시장에서 다른 쪽의 섹터들이 막 움직이면서 이제 슥슥 움직이는 것들을 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시장을 규정적인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쪽으로 빠지는 거에 대해서만 무조건 그래 너랑 나랑 어디 한번 살아를 내보자라고 해서 무슨 유도하듯이 뭐 배치기, 업어치기, 들치기 하는 이런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 흐름들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시장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게 돈이 많게 되면은 항상 돈이 없는 시장이라는 걸 꼭 염두하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요. 그러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한쪽으로 막 가긴 하는데 나머지 아닌 쪽들은 죽어야만 이쪽이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구나 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돈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돈이 들어올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쪽들 그러면 이런 과정 쪽에서 그러면 반대쪽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차라리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내주다가 이게 또 어느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또 고점에서 또 약간 조정받을 때 보면 과격하게 조정받아요. 와르르 조정받습니다. 그 얘기도 드렸잖아요.
루닛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좋아요. 좋은데 이거를 좋다고 해서 그 고점에서 막 그렇게 이거 좋으니까 거기까지 계속 간다 해서 이거 맞습니다. 제가 이걸 두려워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한국 시장에 돈이 없는 특징.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또 요 정도까지 라인 쪽에서 어느 정도까지 확인된다 그러면 이거 또 돌아갈 겁니다. 왜냐면 이것도 AI 쪽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고점에서 아니 왜 이런 데서 자꾸 추천하냐고요. 좀 짜증나게.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한국 증시는. 분명히 그냥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어서 분명히 또 이런 거 봤습니다. 그럼 이런 거 나왔었으면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유 고점에서 추세 이탈이니까 좀 정리하세요. 이게 아니라 큰 추세 아이디어가 맞다 그러면은 이런 거 당할 거는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부터가 맞아요. 지금부터 이 정도까지 해서 약간 좀 지지권 받아가면서 흐름 본다 그러면 이런 것도 눌렸다가 다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대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근데 항상 또 가격놀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바이오 쪽은 약간 너무 공격적으로 보시지 말고 골라가면서 보자라고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 했네요. 대한민국 증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하게 되면 끝이지 않습니까? 뭐. 예, 그러면 안 되고, 예, 그런 쪽에서 일단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오늘 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수급을 저희가 하는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가, 보세요. 하필 그날, 예, 토요일 날, 예, 7시까지 시스템 점검. 예, 저희 백미의 코너인데, 근데 그냥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냥 뭐, 그렇다라고 보시고, 그 수급 얘기는 또 다음 주에 그리고 또 연합인포맥스에서 또 좀 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좀 간접적으로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또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문의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대표님 얘기하셔서 예, 요즘 달러 미쳤습니다. 예, 달러 미쳤고 거기다가 금리도 저렇게 높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 바이오가 안 되는 것도 뭐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달러는 강하게 가는 거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는 건 맞는데 달러 강한 거보다 이렇게 강하게 가다 보니까 신흥국 쪽 아니면 여타 환율이 그러면 또 팍 하고 약세로 가느냐 이게 안 나옵니다. 신흥국 통화들도 일단은 버텨요. 요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러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요 국면들은 이렇게 되면 약간 오버슈팅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리 인상 못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얘기가 같이 붙이다 보니까 달러 자체주는 강한 거고 나머지 통화들이 그에 따라서 동반적으로 약세폭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던 흐름들이 약간 106대 정도 같아요. 갔다가 106대까지 내려온다. 그래서 이게 빠르게 내려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흥국 환율도 약간 좀 안정을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한테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것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요. 예, 제가 여름 때 누누이 그렇게 이거 신고가 갑니다. 그러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혹시나 되시면은 다른 거 말고 비트코인은 그래도 관심 가지시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팍 돌파했고 10만 달러대 부분 들어갑니다. 제가 10만 달러 한번 찍었죠? 예, 딱 찍었던 것 같은데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예, 지금 그러면 혹시나 코인을 갖고 아니면 코인을 사고 싶어 하시는 입장으로 봤었을 때 혹시 제 기준입니다. 뭐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괴리라고 그러죠. 뭐 금과의 괴리 아니면 시장의 부각 이제 모든 것들을 봤었을 때는 한번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부터는 혹시 첫 번째 나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30%만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수익 실현하시고 그래야 좀 이거 해야 국장에서 손해본 거 제가 그래요. 제가 국장에서 손해본 거 그리고 또 뭐 미국 시장에서 매매하고 있던 이런 것들을 국장에서 손해한 거를 만회하면서 그나마 좀 이게 좀 복구라기보다 이렇게 균형적인 시각을 딱 맞추게 돌 수 있는 가장 좋은 변화라고 생각 들고 있고 지금은 줄여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그래서 뭐 10만 달러 뭐 10만 5천 달러 확 뛴다고 하더라도 추격면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있는 거 관리해 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 나 지금이라도 사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보니까 주변에 평소에 코인에 콧자도 얘기하는 제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뭐 이렇게 큰 밑에 후배들 아니고 형 지금이라도 사야 돼 이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라는 얘기는 안 갖고 있다는 얘기고 이제 관심 갖는다는 얘기죠. 예. 신규분들은 기다리세요. 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못 참겠다 그러면은
나 사고 싶은 거, 나 1,000만 원, 아니면 뭐 500만 원 중에 1%만 사보세요. 1%만 보고 값만 보세요. 그렇게 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조정이 나오게 되면 언제까지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때 좀 봐야 되겠는데,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이게 했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다시 확인되고 이제 턴하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때는 이게 좀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 강력해지게 되면 그때는 아마 제가 보통 아는 알트코인이라고 그러죠. 뭐 저희가 아시는 뭐 도지도 있고 뭐 리플도 있고 뭐 이제 뭐 몇백 원짜리 뭐 1,000원짜리 몇백 원짜리 이런 것들도 한 번은 요때쯤은 제일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때는 아마 이더리움부터가 나머지가 더 강해지는 알트코인의 전성시대가 들어올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얘기고 그냥 참고만 삼으시고 하지 마세요. 거기 해봐야 뭐 야 나 도지를 뭐 5천만 원을 갖고 있다 이런 분 보면 솔직히 돈 많이 버셔서 부럽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돈 많이 벌었다 그거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돈 버는 건 번 거고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만약에 도지에서 뭐 5배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했는데 2억 5천이 됐습니다. 기분 좋은데 와 나 이제 코인밖에 안 해. 코인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같은 정보 막 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뭐 무슨 또 10배 간다더라 이거 뭐 5배 간다더라 그럼 거기 갔다가 거기서 와르르 되는 게 한때 돈 벌었던 게 다입니다. 코인 가지고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코인은 돈 벌면은 돈 벌고 내 원금 있죠? 벌었으면 이거 가지고 빼내야 돼 일단은요. 원금만 남기고 원금 가지고 또 뭐 수익이 얼마 나든 뭐든 하든 그런 식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주식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코인은 필수입니다. 돈 벌었으면 일단 빼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원금만 가지고 계속 하시는 게 제일 첫째 강령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거는 뭐 제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큰 돈을 못 벌지. 예. 큰 돈을 벌 생각도 없고요. 예. 그 코인은 그냥 흐름 맞춰가지고 그 정도까지 그냥 맞춰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에이 난 누구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다 시장에 벌어지는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무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드렸고, 그리고 그나마 지금 섹터로 보게 되면 지금 그래도 가장 강한 쪽들이 시장이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이게 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너지 쪽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조선기자재 피팅 밸브 이게 가장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이거는 뭐 다들 그러네요. 이제 올라오니까 빠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또 올라오니까 내가 얘기했었다. 내가 6개월 전에 얘기했던 거 이제 올라간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냥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니, 그럼 하락할 때 얘기를 좀 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예. 근데 뭐 하여튼간, 예, 올라가면 다치가 있대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 에너지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에너지에 대한 시각들이 첫 번째, 미국은 에너지 수출국입니다.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때부터 오페크랑 사이가 안 좋기 시작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삐졌고 자꾸 그래서 중국 러시아랑 손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이고 그걸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를 에너지 가격들을 계속 뽑아내기 시작해서 화석 원료가 그만큼 단가를 낮춰가기 시작하게 P를 낮추기 시작하고 Q를 높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제조업을 쓸 때, 그러니까 기업가 마인드예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제조업들은 에너지가 낮기 시작을 해야 그만큼의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Q를 높여가기 시작하는 관점 쪽에서 그러면 가장 손쉽게 나오는 이제 원유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뽑아내는 원유 위에 그 페트롤리움 가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 뽑아내지고 그다음에 원유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거까지 같이 들어오는 LPG부터 LNG까지 모든 것들을 다 써내려가려고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확대시키려고 하는 기조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팔 때가 있어야 되겠죠. 순 수출국이고 우리만 다 쓰다 보니까 쓰면 못하고 자 이걸 어디다 팔까? 그러면 만만한 게 니네 러시아랑 힘들지 유럽으로 들어갈 겁니다. 유럽 쪽과 이제 이거 싸니까 갖다 써라고 하게 되면 유럽은 그러면 바본가요? 그냥 바보는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쓰긴 하겠지만 그러면 거기서 대가를 또 바라면서 이제 또 트레이드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관점들 보게 되면 이때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운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LNG 운반을 누가 잘할까요? 예,
운반과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원래는 핵심적인 얘기가 길어지는데 핵심적인 특허권들은 프랑스 쪽에 있고 또 이제 독일, 미국 회사들 쪽에 있는데 프랑스 쪽이 좀 만만치 않은데 그거 가지고 일단은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운반과 관련된 쪽들은 이제 중국 쪽은 로열티가 더 비쌀 거고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요 LNG 쪽은 그나마 저렴하게 기술력이 있게 만들 수 있는 쪽은 한국이다 보니까 LNG 취급 잘하는데 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기자재, 피팅 밸브 이런 것들이 부각받는 거고 하나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FRSU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플랜트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착지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출발해서 뭐 텍사스만에서 시작해서 유럽까지 가는데 중간에 그러면 LNG 가스로 이렇게 뽑아낸 쪽이 있고 거기서 연결시켜 가지고 수출 터미널이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터미널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터미널로 넘어갈 때 그쪽에서 그러면 이거를 액화를 시켜야 되고 또 기항지 가서는 그 액화를 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과정들에서 나오는 이런 플랜트들이 앞에 그 수출지 근처에서 떠 있는 거기서 배만 갖다 대고 거기서 액화시키고 바로 출발 또는 그럼 가서 거기 가서는 기화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거든요. 그런 단계들마다 이것도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한국입니다. 이거 잘하는 회사들이 할 때 삼성중공업이 한 4기를 막 또 지어놨다가 이거 거기서 우리 안 받아 그냥 포기할래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타격받은 게 되게 크죠. 이런 것들 또 그런 이제 또 나중에 보면 이제 드릴십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또 그 원유 파고 또 거기다가 가스 파고 할 때 나오는 이제 드릴십들 이런 것들도 한국이 잘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유럽 쪽에서 북해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노르웨이부터 이제 발트 3국 같은 경우도 경쟁력이 있고 거기서 배 보유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아질수록 또 선주 입장 쪽에서는 발주를 또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또 플랜트 쪽들도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국이 이번에 조선 쪽에 대한 기대감을 막 키우는 뉴스들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에너지에 대한 기반들이 바뀌면서 나오다 보니까 또 하나 그러면은 LNG 가지고 뭘 많이 하게 되냐? 예전 같은 경우는 LNG를 통해서 수출을 그러니까 LNG를 통해서 수출하고 그걸 가지고 받아온 입장 쪽에선 이걸 가지고 그러면 백업 발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대규모 발전도 있겠지만은 백업 발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SMR 많이 나오는 요게 나오면서 이제 그걸 들어가는 것 같고 이것도 LNG도 하나의 화력 발전 쪽을 또 하나의 백업 발전 쪽으로까지도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워낙 싸지다 보니까. 그래서 딱 어차피 경제적인 동물 아닙니까 사람은. 그러면 뭐가 제일 쌀까?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리고 아직 경제성에 대해서 지금 막 타진 들어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연구 그리고 상용화가 이제 막 시작될 거고 이거는 돈만 있으면은 되겠다 싶으면은 2년이면 만듭니다. LNG 발전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 가지고 가뜩이나 전력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 LNG 발전에 대한 연구가 좀 쓰임새가 더 확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도 이쪽 관련된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다운스트림에 가까운 쪽이겠죠. 발전을 직접적으로 그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에너지 쪽에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업 쪽이 지금 먼저 약간 이제 출발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고 미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운수업체들, 탱커사들 보게 되면 아직까지 주가가 강하진 않습니다. 아직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업스트림부터 움직일 것 같고 다운스트림은 이것도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 단계. 지금은 다운스트림이 더 강한 쪽이죠. 왜냐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부터 뭐 이 관련된 에너지 업체들이 전력 회사들이 먼저 또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아마 한국은 미드스트림 쪽이 좀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서 LNG 그 발전과 관련된 쪽의 아이디어는 이제 복합 화력 발전이 대세가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지금 많이 움직이는 게 BHI 거기다가 또 S&T 에너지 이런 쪽들이 움직이는데 시청이 작은 종목들도 좀 있는데 이건 제가 거래도 별로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런 거 하셨다가 또 거래 안 되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진짜 한국에서 오랜만에 발전 관련된 쪽들이 막 부각받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비상발전기라고 있죠. 비상발전기.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수요가 막 늘어나서 움직이는 뭐 GNC 에너지 이것도 뭐 실적 발표가 급등했잖아요. 이런 에너지 발전 이쪽에 대해서 재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찾아가는 게 또 하나의 숙제겠죠.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에너지에 대한 재발견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라는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로 하나씩 점검을 해가고 저도 확인되게 되면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왜 이렇게 길게 했죠? 10분이나 더 했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많이 또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일단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 꼭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실 수 있고 그게 다시 또 나의 자산으로 쌓입니다. 이렇게 해보시기 시작해야 그 다음부터 그렇게 많이 거의 반토막 넘기자 내가 80%까지 끌어올렸네 라고 하는 자신감 이건 어디서든지 가질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스킬이고 그럼 이제 그래 한번 해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또 평생에 매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내 스킬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금 너무 힘들다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일단 해볼 수 있는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좀 돈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라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기들 이것도 나한테 필요한 지금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호랑이 굴에 가서 호랑이 굴을 사버린 다음에 거기서 부동산을 지어서 그걸 가지고 동물원을 만든 다음에 그럼 또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강인한 말, 뭔 소리예요 이게 지금. 호랑이 동물원을 지어서라도 호랑이 장사를 할 수 있다. 이게 저희가 알 수 있는 주식 투자자들의 마인드입니다. 모두 다 하나씩의 동물원을 갖기 시작하는 죄송합니다. 헛소리만 하고 있네요. 힘내시고요. 다음 주도 시장이 조금씩 변화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좀 나아지길 기원하면서 일단은 화이팅 하시길 기원드리고 저도 같이 또 열심히 컨텐츠 만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약속.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 쩐시황에서 또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